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가 급하니까 지금 이제 가야 됩니다. 진도가 급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순환들 책이 두 권 있지요. 두 권 있는데요.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아주 사소한 용어라 해도 절대 소홀하면 안 돼요. 그게 시험에 안 나오는 용어라 해도 이 용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우리나라 법학계에서 약정된 용어입니다. 합의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판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용어라도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알아야 풀립니다. 우선적으로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강론책 있죠? 맨 뒷부분에 보시면 580한 6페이지 됩니까? 거기 보시면 부록이 나올 거예요. 부록. 두 번째 순환은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공부입니다. 두 번째 순환 친구들은 지난 2개월 동안 고생 많이 했고 과연 처음 다시 총론부터 들어가는데 기억이 잘 날 것인가에 대해서 어머니 들을 건데요. 기가 차게 잘 돌아옵니다. 잘 돌아오니까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순환은 질문도 많이 하시고 아시겠죠? 하시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 있죠. 부록 있죠.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내가 분명히 초등학교 5학년 수준 간다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어봤다시피 도로교통법도 있습니다. 민법도 있고 식품위생법, 건축법 많습니다. 그 중에서 형법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형법을 배웁니다. 됐죠? 그러면 이 형법이라는 법은 범죄를 다루는 과목인데 이 법 자체가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이잖아. 그죠? 먼저 첫 번째 보면 제1편 총칙되어 있습니다. 됐죠? 총칙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첫 순환 친구들 연필로 절대 놓치지 말고 지금은 들린다 웃기는 소리 집에 가면 기억 한 개도 안 납니다. 한 개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첫순환 친구들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수업할 때는요 아주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냥 기본적으로 과목의 특성상 뭐 개새끼 씨발놈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형법 과목상 여러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쓰는 말이고 뭐 수업할 때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뭐 집중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바로 고함 치봅니다. 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이 뭐 사실은 뭐 저도 편하게 강의만 전달하고 가면 돼요. 되는데 여러분 합격을 해야 되잖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욱박지르고 한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은 막 조곤조곤 잡니다. 때로는 선생님 말이 아니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효과 없지. 맞습니까? 과감하게 막 똑바로 하면서 막 날립니다. 제가 이제 그 집이 부산이야. 부산이기 때문에 뭐 새벽에 올라와서 강의하는 건데 일단은 억양이 좀 셀 수 있습니다. 세더라도 그것도 개의치 마시고 한 번씩 사투리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뭐 전혀 최근 사투리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최대한대로 안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놀 때는 씨발 하다 보면 사투리 팍팍 튀어나옵니다. 그거는 어차피 법률 용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집중하시라고. 다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제1편 총칙돼 있죠? 돼 있는데 요 칙이란 말은요 소위 법입니다. 법입니다. 자, 칙은 법이고요. 우리가 규칙 이런 거 들어봤죠? 그 다 법의 표현이고요. 그다음 총이란 말은 뭐냐면 총은 원리 이 말 원리를 담고 있어요. 총은 원리라. 됐지? 자, 그러면 총칙이라는 이 파트는요 원리를 담고 있는 법이야. 그럼 여러분 실제 관심 있는 절도죄 살인죄를 담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됐지? 그러면 그 밑에 제1조 돼 있습니까? 1조 첫 순환 위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순환 친구들은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는 게 다 알기 때문에 제1조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제1조 먼저 첫 번째 1조가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1 돼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항이라 불러요. 항. 이걸 항이라 불러요. 항. 이게 전부 다 약속된 언어입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 던질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 처음에는 이런 용어도요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5조에 보시면 5조에 그 동그라미 1이 안 돼 있고 그냥 1, 2, 3, 4 돼 있죠. 1, 2, 3, 4 이걸 호라 불러요. 호. 대체 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개념이 조입니다. 조. 됐지?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항이고 맨 밑에가 호입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이 문장들을 우리가 이제
법 조문 속에 담겨 있는 문장이라 해서 통상 이걸 조문이라 부를 겁니다. 아시겠지? 이걸 조문이라 불러요. 몇 조 몇 조 안에 담겨 있는 문장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첫 손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할 건데 질문이 많이 받으면 실력이 빨리 올라갑니다. 쪽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네 첫 손은 내가. 두 번째가. 첫 손아 한번 손 들어볼까? 오케이. 그래. 첫 손아 질문 많이 받으세요. 자네 질문 받으면 틀릴까 콩닥콩닥 하겠지. 그지? 쪽팔릴까 뒤통수 건지를 수 있겠지. 질문 많이 받으면 실력이 엄청 빨리 올라간대. 그러니까 빨리 되고 싶지. 그러면 가급적이면 앞에 앉아라. 앞에 앉아가 첫손아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아가지고 질문 많이 받으세요. 진짜 실력 빨리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간다고. 근데 여러분 쪽팔려가지고 뭐 질문을 피하고 뭐 뒤에 앉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뒤에 앉았다 해서 합격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계치를 내보니까요. 앞자리에 앉는 친구들이 합격자가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오고 비교를 해보니까 앞자리에 앉는 쪽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뒤에 있는 친구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앉는다는 말은요.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시험은 소극적에서는 빨리 합격 못합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돼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질문 받는 거는 상당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 측면에서 자네. 첫순한 친구들 지금부터 1조 1항 자네도 읽고 1조 1항 속으로 읽어보세요. 1조 1항. 두 번째 순환은요. 안다 해서 금방 떨지 마세요. 알아도 아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잘 거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읽었죠? 자, 자네 솔직하게 1조 1항을 읽어봤더니 무슨 의미인지 알겠냐? 잘 모르겠지? 오케이. 자, 이 친구는 1조 1항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가 총칙이잖아요. 그래서 총칙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쉬울 것 같으면요. 한 문장 읽었을 때 이게 법이거든. 국민들이 법을 딱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딱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그죠? 그 문장을 법은 간단하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풀어야 되겠지. 어떤 의미인지. 그 전부 다 풀어낸 책이 바로 총칙을 이론적으로 풀었다 해서 여러분 들고 있는 책, 총론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총론책이 총칙 파트를 다 풀어낸 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총칙에 법조항이 많은데요. 넘기세요. 86조로 가겠습니다. 86조로 가시고요. 86조 거기까지가 총칙이라고 부릅니다. 총칙. 이쪽을 하나하나 전부 다 법조항을 하나하나 풀어낸 것이 총론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오른쪽 편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제2편 각칙 돼 있죠. 맞죠? 집중하세요. 첫 순환 친구 놓치는 순간 훅 가버립니다. 진도가 급하기 때문에 첫날부터 빡빡합니다. 여러분 딱 놓치는 순간 훅 갑니다. 요 각칙 돼 있죠. 제2편. 요 칙자 법이겠죠. 법이고요. 각이라는 의미는 개별 범죄입니다. 개별 범죄.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관심 가졌던 살인죄, 절도죄 어떤 게 범죄인지 전부 다 각칙에 다 나옵니다. 됐지? 여기에 담겨 있는 것만 범죄입니다. 거기 없는 거는 범죄가 될 수 없어요. 됐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당장 보시면 87조 돼 있죠. 그게 여러분 내란죄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흔드는 범죄가 내란죄입니다. 이런 범죄 있죠? 자, 필요 없어요. 아직 안 하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살인죄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50조 제1항 보세요. 250조 제1항. 자, 250조 제1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되겠죠? 자, 그러면 자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오케이, 보세요. 지금 250조 1항을 읽어보니까 이게 살인죄구나.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과할 수 있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이 첫순한 친구가 읽힌다고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각칙이 쉽습니다. 두꺼워도 바로바로 읽힌다고. 그래서 각칙은 범죄를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짧은 한 문장을 하나하나 풀어내야 되겠죠. 풀어내서 이론적으로 풀어낸 책이 각칙을 이론적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강론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방식이 서울 같은 데 보니까요. 여러분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이쪽을 먼저 가르치더라고. 이쪽 가르치러 가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갖고 노는 겁니다. 갖고 노는 거야, 그거는. 왜냐하면 형법이 어렵다 보니까 쉽게 접근시키려고 이걸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로 가거든. 그건 갖고 노는 거라고 해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요 이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베이스가 되어야 이걸 제대로 파악되거든. 그러면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쪽 간다. 그럼 얄팍하게 살인죄가 뭔지만 이야기하고 간다는 이야기야. 그럼 그 속에 법리가 많은데 얄팍하게 간다는 거 얄팍하게. 그런 다음에 이제 총론 가거든. 그러면 강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뒷건물을 갈수록 시간이 쫓기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데 막 달립니다. 진짜 여기서 당락이 정해지는데 그런 헛짓거리 한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 애들이 형법 점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 대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방 커리큘럼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든 지방 커리큘럼은 2개월 단위로 구역구역 가잖아요. 이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첫 2개월은요 아무리 발악해도 안 돼요. 30%입니다. 둘째 2개월 하면요 거의 어떤 재미있거든. 그 60% 섭득돼요. 이때는 공부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세 번 순환 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최고 좋아요. 이때는 거의 90%입니다. 기본 내용 BS 다 닦는다고. 그런 다음에 좀 더 심화를 떠나기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서울 커리큘럼 그게 안 돼요. 해보시면 압니다. 보면 알겠지만 걔네들은 거의 4개월 커리큘럼이에요. 그럼 4개월이면 시험이 6개월에 한 번씩 있잖아. 제대로 이렇게 봐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처음부터 많이 가르친다고 신뢰 안 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요. 얘들이 알아야 풀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방은 1년 걸린다 본다면요. 걔들은 평생 2년 갑니다. 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커리큘럼 흘러가는데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게 뭐 수도권에 대한 동경을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막연한 동경이고 실제 합격생들은 지방생들이 더 많이 옵니다. 커리큘럼이 우수합니다. 이게 더 우수하거든. 그냥 막연하게 이상한 소리 듣고 뭐 동경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뭐 우리가 뭐 이게 뭐 무조건 수도권이 뭐 1등이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그런 고정관념 갖고 있더라고. 내가 어제도 우리는 수도권에서 강의 안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어제도 서울에서 또 연락 왔더라고. 좀 제발 와달라고. 그 나는 안 갑니다. 안 가냐면 왜? 나 그 자체가 싫어요. 수도권은 이게 이 소위 댓글하고 비방이 많더라고. 서로 막 헐떡거리는 많아요. 그래서 나 그게 싫어서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근데 뭐 그쪽엔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느냐? 모르진 않아요. 학생들은 모르겠지. 내가 수도권에서 강의 안 하니까. 근데 학원 관계자나 선생님들 나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 간다고 최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무조건 합격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살인죄가 문제 봤죠. 그죠? 그럼 넘기시면 우리 372조 한번 보세요. 372조 보시는데 거기까지가 우리가 각칙이에요. 각칙. 아시겠죠? 각칙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부칙 있죠. 부칙이 있는데요. 요또 칙도 법이겠죠. 법이고 부는 이런 마시는 첨부 들어봤죠? 첨부. 그게 부칙이야. 그 부칙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이 법을 당장 시행할지 아니면 몇 개월 뒤에 시행할지 그런 걸 안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적으면 부칙은 안내문이에요. 안내문. 안내장이에요. 안내장. 됐죠? 그래서 부칙은 내용 자체가 없어요. 언제 시행할지 알려주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칙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올 수 없죠.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사소한 용어조차도 왜 하느냐. 기초가 강한 친구들이 무조건 고득점하게 돼 있어요. 그 기초를 토대로 전부 다 응용을 시킵니다. 아시겠어요? 그 기초 정말 강해야 돼요. 우리 형법이라는 법을 딱 전체로 보니까 첫째 총칙이 나옵니다. 그죠? 둘째 각칙이 나오죠. 셋째 부칙이 나옵니다. 이렇게 총 세 파트로 나와 있다. 이런 용어를 아셔야 돼요. 아시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는 것은 총칙과 각칙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끝 됐습니다. 자, 기본 용어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총칙부터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 4페이지 들어갈 거예요. 그 처음에는 조금 학문적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칠판에 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전부 다 수고를 들기 위해서 노트를 다 만들었어요. 노트 만들었지? 여러분 노트 활용법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이 방법도 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 노트 만든 이 자리는요. 완전히 엑기스만 담았어요. 엑기스만 담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들은 게 기억이 가장 잘 나는 시점 언제냐? 수업 딱 듣고 1시간 듣고 10분 쉬잖아요. 그때 한번 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쉬고 싶거든.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 학생한테 이걸 완전히 엑기스만 담았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이 한 장의 종이에 담긴 내용이 책으로 따지면 거의 7, 8페이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걸 엑기스만 담았단 말이에요. 담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그냥 수업 듣고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 넘기는 게 쉽지 않아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럼 용어가 빨리 들어오게 되면은 속도가 난단 말이야. 나중에 복습할 때는 무조건 책으로 하셔야 돼요. 책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수업 딱 듣고 바로 이걸 한번 싹 훑어버리면 오면은 훑을 수 있어요. 뭘 배웠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용어가 빨리 들어옵니다. 남거든.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책으로 읽었을 때 책 잘 읽힙니다.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엄청 크다. 그렇게 하고 한번 해봤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실천을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해요. 100명 중에 실천하는 친구 한두 명밖에 없어요. 대부분 안 하는데 실제 이런 친구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법만 치기 때문에 영어국사 빠졌잖아요. 법만 칠 때는 단기 합격이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7, 8개월 만에 됩니다. 시험이. 되는데 근데 최소로 획득해야 될 시간 양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뭐 기본 수업 3번이 필요하다면 3번을 들어주는 게 최고 좋단 말이죠. 근데 7, 8개월 합격하려면은 3번 듣고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듣고 바로 시험 쳐야 될 준비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 들으면 효과가 더 크댔잖아요. 그걸 3번 들은 효과 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반복을 하는 거라. 철저하게 돌리더라고 이걸. 돌리고 물론 최고 난 또 복습도 하고 독하게 한 친구 있었어요. 그 내가 이제 함부로 한 번씩 담배 피러 내려가면 이 친구가 막 들고 나서 막 질문도 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수업 딱 2번 듣고 빠졌거든. 근데 사실은 2번 들었지만 효과는 4번 들은 효과가 되더라고. 이걸 철저하게 돌리더라고. 일단은 압축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책 많이 돌렸거든요. 그 친구가 7개월 만에 붙었는데 딱 2명이 같이 했는데 한 명은 7개월 만에 붙었어요. 붙었고 한 명은 떨어졌는데 그 7개월 만에 붙은 그 친구예요. 점수도 고득점이라 거의 88점 먹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학생을 놓고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했는데요. 그렇게 실천한 친구 2명이었어요. 그 100명 가운데 2명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2명 가운데 또 한 명은 떨어지잖아요. 한 명은 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이 안 합니다. 공부하기 좋습니까? 싫지. 근데 여러분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왜 안 하냐고. 그게 합격 비결하면 해야죠. 맞잖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학원 다니면 비용 들잖아요. 밥값 들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요. 실제 여러분 돈이 아니니까 그 비용이 아까운 줄 모르시는데요. 여러분 수험생이요. 학원만 고스란히 다니면서 밥 먹고 교통비 들고 해보세요. 한 달에 5, 60만 원 기본일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필요한 강의가 있잖아요. 그럼 돈이 또 들어가겠죠. 어느 순간 처음엔 잘하는데요. 자꾸 시간을 끌다 보면 그 돈도 아까워요. 아까워가지고 안 하거든. 그럼 돈이 아까웠고 눈치 보이니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해야 합격한다고. 근데 그때 이제 공부를 질질 끌다 보면 아까워서 안 해요. 그럼 안 하다 보면요. 계속 시험은 늦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빨리 합격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런 빨리 합격해줘야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또 당장 합격해서 경찰학교 들어가 보세요. 바로 그 순간부터 월급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합격만 해가 경찰학교 교육만 받아도요. 한 달에 월급이 120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질질 끌 이유가 뭐 있냐고 이게. 끌수록 뭡니까? 부모와의 갈등도 생기고요. 여러분 인생도 피폐해지고요. 돈은 돈대로 나갑니다. 기회비용 장난 아닙니다. 왜 질질 거냐고. 그 순간 못 참습니까? 너 같으면 인생이 다른 문제 같으면요. 몸 좀 희생하겠습니다. 독하게 하겠어요. 독하게 하면 1년이면 끝날 공부를 왜 3년씩 끊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건 좀 자기 탓 아닙니까 그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공부는요 1년이면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국사와 영어가 사라진 마당에서 법만 친다 봤을 때 1년이면 완전히 충분합니다. 근데 그걸 3년씩 건다? 이해가 안 되죠. 그 친구들은 합격이 만만치 않을걸요. 3년 가도 합격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합격하시라고 빨리. 아시겠어요? 질질 끌지 마시고요. 몸이 힘들고 지쳐도요 안 죽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나가야지. 독하게 해가지고 빨리 나갔어요. 어쨌든 봅시다. 그 첫 번째 우리 형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형법이라는 법 이게 어떤 법이냐 이 말이야.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다루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형법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요. 자,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필수 용어야.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이 말이야. 범죄. 그죠? 그래서 범죄.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갈 것인지 형사 제재. 이제 크게는 형사 제재라는데 이런 단어 자체도 생소합니다. 지금 생소하고요. 근데 보세요. 형사제 안에 종류 보시면 형벌이 있거든. 형벌은 많이 들어봤지. 형벌은 들어봤지. 익숙하니까.
그런데 또 보세요. 이 보완처분이라는 이 단어는 또 생소해. 맞죠?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 투성이라. 이기 때문에 빨리 익혀야 된단 말이죠. 자, 봅시다. 우선적으로 형법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형벌이라는 단어는 참말로 많이 들어봤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끝나는 건데, 자네 형벌 들어봤지? 오케이. 형벌은 들어봤단 말이에요. 보완처분은 들어봤냐? 보완처분? 들어봤어? 보완처분에 얘가 어떤 게 있었지? 거기까지 모르겠고. 자, 봅시다. 형벌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우리는 형벌을 많이 들어봤지만 막연하게 들어봤을 뿐이야. 그럼 봅시다. 그 형벌 가운데 첫 번째로, 자네, 첫순환이가? 사형 들어봤지? 그지? 사형 형벌이겠지. 또 이러면 잘 아시는 게 징역 들어봤지? 깜빵 가는 거, 그것도 형벌이죠. 그죠? 그 형벌이 크게 들어봤지만 종류는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법이 없으면 배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법 계속 볼 거야, 법. 자, 법 펼치실 겁니다. 41조 펼치세요. 법이 출발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 법도 시험 나온다고. 자, 41조 펼칩니다. 두 번째 순환 확실히 가세요. 41조 시험 지문입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시험이라 하면 시험 체크 철저히 가셔야 돼요. 41조 분명히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내는가 아셔야 되겠지. 요 순수 그대로 시험 냅니다. 이게 무거운 순서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분명히 시험 노는 자리를 했으면 철저하게 수단 방법 가지 말고 머리에서 넣어가지고 입으로 뱉어내야 됩니다. 41조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형의 종류를 했죠. 이게 형벌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먼저 단어 한번 설명하면요. 잘 아시는 사형은 아실 거라 보고요. 징역도 깜빵에 보낸 건 아실 거라 봅니다. 검거가 생소할 거로 봅니다. 일단은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징역과 검거는 깜빵에 보낸다는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근데 순서가 왜 차이 나냐? 징역이라는 단어도 그냥 보지 말고요. 이 한자어거든. 역이란 말은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깜빵에 있는 동안 강제로 노동을 해야 돼요. 징역은. 그래서 검거는 그런 거 없어요. 깜빵에서 생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가다가 추가되니까 징역이 무거운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징역이 무거워요. 자, 그 다음에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별건 없고요. 뭐 선거권 박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격상실, 자격정지고요. 그 밑에 또 벌금은 또 들어봤지. 맞습니까? 들어봤지?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구류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그거 생소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단어 아셔야 형사소송법도 풀립니다. 구류랑서 구자가요 가둔다 이 말이거든. 구소가 똑같은 거야. 가둔다. 근데 가둔다는 개념이 앞에 징역도 있었고 검거도 있었죠. 근데 구류도 가둔단 말이야. 그럼 차이점 뭐겠냐? 기간 차이예요. 징역과 검거는 최소 1개월 이상이에요. 근데 나중에 할 건데 대충 들으시면 돼. 구류는 30일 미만입니다. 가두는 기간이. 그럼 1일부터 30일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가두는 기간이 상당히 짧죠. 그래서 순서가 밑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과료 있죠. 과료. 자네 과료 들어봤나? 과태료는 들어봤냐? 오케이. 이 친구 정확하게 잘 아시네. 우리가 이제 과료와 과태료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통법규 위반하면 과태료가 나오지. 그거는 형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과료가 형벌입니다. 단어 구분하시라고. 형법은 대충 맞겠죠. 웃긴 소리. 그런 친구 절대 고독점 안 나와요. 정확하게 가시라. 정확하게. 과료입니다. 이 과료는 한마디로 벌금과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벌금과. 그럼 바로 금액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벌금도 돈으로 내는 거 맞죠? 그러면 보세요. 이 벌금이 액수가 있어요. 벌금이 이제 얼마부터냐? 벌금의 최한선이 있어요. 얼마부터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첫 순환은 모르겠죠. 두 번째 순환이야. 두 번째 순환 딱 물어보면 벌금이 얼마부터인지 딱 압니다. 물어볼까? 벌금 최하가 얼마지? 5만 원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 딱 들었을 때 그 5만 원이지. 그거 안 됩니다. 그 실력 절대 아닙니다. 이 친구처럼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합격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벌금은 최하가 5만 원이에요. 그러면 과료는 5만 원 미치입니다. 아시겠어요? 5만 원보다 약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가로가 밑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몰수 있죠, 몰수. 자, 그러면 또 봅시다. 내가 지금 첫순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자네, 몰수 들어봤냐? 안 들어봤고, 자, 전에 오른쪽 친구. 몰수 들어봤냐? 자, 몰수는 뺏는다, 이 말이에요, 뺏는다. 아시겠어요? 몰수는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마약 있지요. 개로 하여금 갖게 있으면 안 되겠죠?
뺏어야 되겠지. 거기 몰습니다. 됐죠? 형벌의 종류는 9가지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의 설정이 중요하죠. 대한민국의 형벌은 이 9가지로 끝입니다. 다른 거는 헛소리하지 마시지. 다른 거는 형벌이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설정해 줬으면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그 외에는 형벌이 아니다. 끝이라고. 이 9가지 형벌이고요. 요 순서 철저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외우시는데 이게 왜 순서가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식하게 외워버려야 돼요. 무식하게 외우는 방식은 단어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 1번, 2번, 3번 있죠. 사자 동그라미, 징자 동그라미, 금자 동그라미, 사진금 외워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암기도 압축시켜야 된다고. 그 다음에 6, 7, 8, 9 앞에 따면 벌, 구, 과, 몰 이렇게 따고 끝내야 됩니다. 그럼 외우세요. 사진금하고 맨 밑에 벌, 구, 가, 몰입니다. 그 중간에 상실과 정지를 넣으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외우시고 무거운 순서가 분명히 시험 문제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되죠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분명히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을 간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세상에는 지켜야 될 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자네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겠지. 오케이. 원룸에 달세로 내고 있으면 달세 내야 되겠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지. 오케이. 봅시다. 지켜야 될 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걸 어겼다 해서 그 어겼으면 뭔가 위반했으면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 대가를 형벌로서 때린다. 형벌로서 대가를 때려버리면 그 행동은 범죄가 되는 겁니다. 형벌로서 대가를 안 주는 것은 백날 나쁜 짓에도 범죄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이야기했어요. 형벌로서 응징하는 것은 전부 다 범죄라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또 우리 처순아 물어보겠습니다. 자네 달세 안 낸다고 깜빵 가는 거 봤냐? 안 봤지? 네 상식 물어보는 거야. 친구 돈 안 갚았다고 깜빵 가는 거 봤냐? 좋다. 안 가다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깜빵 가냐? 그러면 물건 훔치면 깜빵 가냐? 가죠? 그 상식 물어본 거야.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달세를 안 냈다, 월세를 안 냈다고 깜빵 갑니까? 그거는 형벌로서 응징하는 게 아니지. 그런 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남의 돈 빌렸는데 안 갚지요. 형벌로서 응징합니까? 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면 깜빵 가죠. 범죄입니다. 맞죠? 절도 깜빵 갑니다. 범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 문장을 딱 봤을 때 형벌로서 응징을 한단 말이에요. 형벌로서. 그건 전부 다 범죄라 부릅니다. 다 나쁘다 해서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기본도 됐는데 그럼 잘 봅시다. 우리 형법은 전부 다 형벌로서 응징하는 법들이기 때문에 이게 담겨있는 행동들은 전부 다 범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벌로서 응징하는 나쁜 행동들은 다 범죄라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엄준전. 엄준전 들어봤지? 엄준전 자네 벌금 맞더나? 벌금 맞지? 깨로는 깜빵 갈 수 있겠나 없겠나? 자, 그러면 엄준전은 잘 모른다 치고 벌금 맞았냐? 벌금 맞긴 하냐? 오케이. 벌금 형벌 맞아 맞아요. 그래 따지면 엄준전도 범죄란 이야기예요. 형벌로서 응징을 받으면 범죄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형벌로서 응징을 할 수 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보시면 엄준전은요, 우리 형법에 없어요. 우리 형법법을 아무리 훑어봐도 엄준전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분야별로 법이 따로 있어요. 엄준전은 도로교통과 관계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나옵니다. 됐죠? 그럼 거기도 형벌로서 응징하는 범죄들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 형법도 범죄와 형벌로 응징하고 도로교통법도 범죄와 형벌로 응징하기 때문에 이걸 그럼 다 형법이라 불러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구분하셔야 돼요. 갑니다. 범죄와 형벌로서 응징하는 법들은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 넓은 의미로, 이게 넓은 의미로 광의의 형법이라 부르는데 그 속에는 우리가 배우는 형법도 있고요. 법이 도로교통법도 있고요. 식품위생법도 있고 많단 말이죠. 범죄와 형벌로서 응징하는 법들은 모조리 학문적으로 넓은 의미의 형법이라 부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도로교통법을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로지 국회에서 만든 형법을 배웁니다. 소위 말해서 이걸 배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나눕니다. 이게. 요걸 좁은 의미의 형법 이렇게 불러요. 협의. 이게 협의예요. 협의. 앞으로 협의라는 단어 많이 나올 건데요. 협의는
본래 의미, 좁은 의미 이 말이야.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형법입니다. 아예 국회에서부터 형법이란 명칭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게 본래 의미 형법이고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됐지? 됐죠? 그걸 협의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많지요. 이거 다 범죄행법 다 다루고 있잖아요. 요걸 이제 넓게 광의의 형법이라 이렇게 불러요. 광의 형법. 그 광의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협의도 당연하고 그 외에 우리가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많잖아요. 이걸 사잡아서 그냥 이렇게 불러요. 특별형법, 각종 형사처벌 규정 막 이렇게 막 불러요. 아시겠어요? 부르는데 뭐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체계를 잡는 이유는 체계 중요하거든. 여기서 배웠던 원리를 이 법들의 응용체벌입니다. 볼까요? 응용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범죄한다면 고민이 안 되겠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절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깜빵에 쳐넣으면 인권 침해됩니다. 그래서 법은 철저하게 근거 있어야 돼요. 그럼 중국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 법적 근거 없으면 마음속으로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 못해요.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절도죄를 처벌하고 있거든. 그때 그 사람도 중국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겠는가? 형법에는 원리를 담아놨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게 원리거든. 지금부터 형법 제2조 읽었어요. 이제는 서서히 들어올 거라 봅니다. 형법 제2조. 딱 제 말 딱 듣고 읽으면 이렇게 읽을걸요. 됐죠? 자, 그거는 시험 문제 아닙니다. 자네 읽히냐? 2조 읽히죠? 여러분 읽히면 끝이야 그냥. 형법 읽히면 끝이에요. 다른 과목 암기할 게 많죠. 상대로 암기할 거 없습니다. 형법은 판단이거든. 읽히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 우리 형법 본법은 국내에서 발생한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다 처벌할 겁니다. 그 내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외국인은 외국 사람 맞지요? 한국에서 범죄하면 다 처벌할 겁니다. 근거 있잖아요. 맞죠? 그럼 또 봅시다. 또 확대해 볼까?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음주운전한다. 고민 안 되죠. 바로 처벌할 수 있겠죠. 도로교통법에서 통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외국 사람이 한국 와서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음주운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지. 처벌해야 안 되겠어요? 맞죠? 그러면 그 법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형법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분명히 처벌을 해요. 하는데 거기에 외국 사람이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리 훑어보세요. 백날 법을 훑어보세요. 외국 사람이 음주운전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 그 말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어요. 그러면 단에 처벌하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상식으로. 법은 상식입니다. 분명히 법은 상식이야. 상식이 아는 것이 법에 들어오면 위헌법률 심판 들어갑니다. 무조건 법은 상식이에요. 단지 여러분이 힘든 것은 영어가 어렵다는 것이야. 무조건. 상식이야. 그래서 내가 첫순환 상대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네 법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답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야. 그거. 그게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에요. 첫순환 딱 그렇단 말이죠. 자네 저 짱깨 처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될 것 같나? 자네는 해야 될 것 같나? 오케이 해야 될 것 같죠? 법적 근거 있어 처벌하지. 도로교통법에 법적 근거 없는데 근거 있어 처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형법의 근거를 마련해놨어요. 형법 8조 펼치세요. 법이 없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8조 그 문장 그대로 시험 문제. 그거는 8조 시험 문제야. 내가 시험 문제를 한 거는 철저하게 놓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읽는 자리가 있고요. 시험 논다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절대 놓지 말라고. 그게 시험 문제를 하는데 그걸 왜 놓쳐요? 답을 다 알려주는데. 8조 문장 그대로 시험 문장이야. 그거. 8조 읽어보세요. 본법은 우리 형법이야. 본법은. 자 됐죠? 자 서순환 자네 이해되냐 문장? 어느 정도 이해되냐? 잘 보세요. 본법 총칙은 이랬지. 우리 지금 총칙하고 있잖아. 본법 총칙 규정은 다른 법령에도 적용하겠다 이랬어요. 그럼 다른 법 종류 많겠지. 예로서 도로교통법 이 말이야. 그럼 본법 총칙은 우리 총칙에 담겨있는 원리 있잖아요. 조금 전에 원리 가운데 2조 이런 것들 원리잖아요. 그게. 총칙 맞죠? 그 원리를 다른 법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야. 밝혀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설령 그 법에서는 외국인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형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내에서 외국 사람이 범죄하면 처벌하겠다. 그 법 그대로 가져간다 이 말이야. 따라서 그 친구 처벌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8조 시험 문제라고. 이해됐지? 오케이. 이해됐죠? 됐습니다. 책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습할 때 제가 잡는 거 마셔야 돼요. 자, 4페이지 갑니다. 단어도 액기서만 칠 거야. 첫 문장 갑니다. 이제 집중하시고 설명했으니까 의 개념 갑니다. 첫 문장 형법 1안.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되겠습니까? 이렇게만 단어 압축시켜도 충분히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끝이야. 이렇게만 가도 이해되면 끝이라고 형법은. 이해가 안 되면 앞뒤 문장 다 봐야 되겠지. 됐죠? 이건 암기가 아니고 이해입니다. 내려갑니다. 그 다음 범위 갑니다. 협의 형법에서 동그라미 1번만 줄칩니다. 형법이란 명칭으로 만들어진 형법 책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국회에서 형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 말하는 거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끝입니다. 분야별로 끝이야 그냥. 그 다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광해 형법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있죠? 책 가시고 읽으세요. 형법은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돼요. 무조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서 적응력을 키워야 돼. 무조건 많이 읽어야 돼. 무조건. 법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법률 용어라든가 단어 해석에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또 독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난독증이라 불러. 법은 그런 게 해결 안 되면요 몸풉니다. 빨리빨리 읽는 습관 하셔야 된다고. 처음에는 천천히 읽더라도 계속 반복하다 빨리 익히겠죠. 그거 빨리 극복해야 돼. 됐죠? 읽었지? 오케이. 자네 요 문장 이해되겠냐? 오케이. 이해됐으면 끝이야. 첫 순환이 이해됐으면 끝이야. 끝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요합니다. 문장 중요하도 잘 보세요. 내가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광해 형법 했는데 3번 쫙 읽어보세요. 자, 읽었죠? 자, 봅시다. 자네 이 문장 이해되겠냐?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풀어내야 된다고. 들어보면 당연한 거야. 보세요. 광해 형법 했죠? 풀어내는 거라고 광해 형법. 맞습니다. 물론 이해되는 친구도 있어요. 광해 형법 했지? 막연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막연하니까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전문 용어단 말이야. 근데 광해 형법 하면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와닿아야 될 거 아니냐고. 내 같으면 다른 법 이렇게 합니다. 다른 법 그냥 편하게. 내 같으면 다른 법이라 서겠다고. 그래서 푸는 거야. 다른 법 해도 또 막연할 수 있어. 그렇다면 나는 와닿아야 되겠어.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쓰는 단어니까. 되겠어요? 다른 법도 와닿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와닿는 단어 바꾸겠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그렇게 하면 와닿아요, 안 와요?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도로교통법이에요. 맞습니까? 도로교통법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중간에 보면 형법전, 노조 형법전 이걸 풀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형법이에요. 이게. 첫순한 친구들 고개 끄덕이지 말고 자기 자신 믿지 말고 2주 반 동안 무조건 한 개도 놓치지 말고 연필을 다 풀으라고 무조건. 자기 자신 믿지 마세요. 됐죠? 이렇게 하고 읽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자네 읽히냐?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무조건 팍팍 꽂혀야 된다고. 법은 상당히 막연하기 때문에요. 막연하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와닿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예를 들어야 된다고.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표현이 와닿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자네 조금 전에 8조를 읽었잖아. 법에 그 8조 의미랑 요 문장의 의미랑 네 생각에 같겠냐 다르겠냐? 같아.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그게 중요합니다. 같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실제 뭡니까? 똑같은 표현 안 썼죠, 문장은? 그게 형법입니다. 그 의미를 베이스가 같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즉 다른 형태 문장으로 엄청 깔아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늘 보던 문장이 아닌 다른 문장 나왔잖아요. 아, 이게 뭐지 하고 당한다고. 그게 형법입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같다는 걸 알면은 그 답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 베이스를 엄청 연습하셔야 돼요. 하루치면 안 됩니다. 그거.
나중에는 형법 점수 잘 나와요. 나중에는 그걸 잘하게 되면 쉽습니다. 오히려. 자, 됐습니다. 이해됐죠? 자, 됐고 내려갑시다. 자, 그다음에 그 정도 하시고요. 형법의 성격 하시는데 오른쪽에 위에 보면 실체법, 절차법 있죠. 전부 알아야 돼. 용어를 노트 보세요. 노트 보면 이게 다 판사할 내용이야. 자, 실체법이란 이 단어는 법 제목이 아닙니다. 학문상 용어입니다. 자, 그걸 먼저 단어 아셔야 되겠지. 실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가장 쉽게 말하면 사건을 다루는 법이야. 사건, 행동을 다루는 법이야. 그게 실체법. 실체가 사건 행위거든.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법이 종류 많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법을 딱 봤더니 이러이러한 행동 하지 마라. 이걸 담고 있는 법들. 아시겠어요? 그게 실체법이에요. 그럼 우리 형법 있죠? 우리 형법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물건을 훔치지 마라.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 이걸 담고 있는 법 맞아요? 형법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형법은 실체법이라 불러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행동 하지 마라를 알려주는 법들이 있죠. 그게 실체법이에요. 학문적으로. 그럼 조금 전에 달세 내야 되겠지. 안 내면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어딨냐. 민법이라는 법에 있습니다. 민법. 됐죠? 그럼 자네 생각에는 민법이라는 법은 어떤 행동을 통제하는 법 맞냐 안 맞냐? 달세를 안 내면 어떻게 하겠다. 그 행동 맞아 안 맞아? 그 행동을 사건을 통제하는 법 맞나 안 맞나? 맞지? 맞지? 맞습니까? 민법은 실체법으로 분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민법 실체법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하나 배웠잖아. 무조건 깨뚫어야 된다고. 그거 안 깨뜨면 아웃이야. 좋다. 자네 음주운전 행위를 다루는 법 맞아 안 맞아? 도로교통법. 그러면 실체법이겠나 아니겠나? 실체법이요. 그거 도로교통법 실체법이라고. 교통법규 위반하지 마라. 속도 지키라. 음주운전 하지 마라. 그게 전부 사건 아닙니까? 행위 아닙니까? 이런 행동 하지 마라고 통제하잖아요. 실체법이지. 그러면은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으라고. 달세 안 냈으면 내라고. 그걸 다루는 법이 민법이에요. 민법. 그 민법도 실체법 맞아 안 맞아요? 하나를 배웠으면 어떤 단어 들어내도 판단 들어가야 돼요. 형법은 그 작업이 역시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법도 실체법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절차법이 있는데요. 좋다. 그러면 형법상 범죄가 터졌어요. 1차적으로 형법에 없는 것은 절대 제가 안 됩니다. 형법에 살인죄가 있으니까 살인죄가 터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살인죄가 터졌다 해서 무조건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죠. 왜 죽였는지, 어떤 경로로 죽였는지, 죽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 사람은 정상인지 아닌지 모든 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조사한 다음에 검찰로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검찰에서 드디어 이 새끼 죽이기 맞네 해서 깜빵 쳐넣기해서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 일련의 절차, 수사 절차, 재판 절차, 이걸 우리가 다루는 법을 절차법이라 부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그 절차법의 대표적인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어제 했죠? 이 형사소송법은 절대 그 속에는 뭐가 범죄인지는 절대 없습니다. 범죄가 뭔지는 형법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벌어지면 그 다음 절차로 얘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 것이에요. 그걸 다루는 법이 절차법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관계없습니다.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보세요. 현실적으로 이은행과 김은행과 하는 연 있죠. 그거 아시죠? 계곡 살인사건. 뉴스만 해봐서 알겠네. 맞습니까? 걔가 지금 계곡 살인사건 터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범죄로서 형법상 다루지 않는다면 검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그 친구가 빠졌지만 부인으로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 그리고 형법적으로 우리가 살인죄 문제가 다스려집니다. 그게. 부작 위한 살인죄 문제되고 있다고. 또 얘가 보험료 노리고 만약에 죽였다. 이러면 그냥 살인죄 아닙니다. 강도 살인죄입니다. 그거요 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형법에 있다. 그러니까 형법에 있는 사건 터진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진짜 그렇게 했는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걸 다루는 게 형사소송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크게는 범죄와 관계되기 때문에 묶어서 우리가 형사법이라 부릅니다. 됐죠? 그 되는데 여러분 실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형사소송법도 중요하긴 합니다. 억수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1년만 근무하면 다 알아집니다. 형법은 절대 안 됩니다. 형법은 사건 터지면 이게 무슨 죄인지 전부 다 현장에서 검토를 다 들어가야 돼요.
정답 없습니다. 사건 딱 보고 판단 들어가야 됩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체포합니다. 이거. 뭐 체포하겠다.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건데 그건 형사소송법이거든. 그거는 한 번만 경험하면 다 알아져요. 딱 잡아놓고 나를 왜 잡는데요? 했을 때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전부 다 포커스 형법인데. 맞잖아요. 법정에 서서 치고받고 왜 싸웁니까? 전부 다 형법상의 범죄가 되는가 싸우는 건데. 형법 중요합니다. 실무 가서 중요합니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체법과 절차법 나누는 건 아시겠죠? 자, 그럼 책 잠깐 볼게요. 자, 책 읽어보시면 10분 쉴게요. 실체법 보시면은 설명했으니까 법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누는 것 경우에 실체법은 재판의 대상인 사건의 실체, 사건 쉽게 말하면 행위 여기에 관한 법이고요. 절차법은 재판하는 행식과 절차 또는 뭐 수사 절차 다 포함시키는 거야. 요걸 다룬 법이 절차법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용어 하나 배웠으면 똑바로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은 분류하는 각도가 사건을 다루는 법인지 행동을 다루는 법인지 아니면 절차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다 나누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절차법 아니면 실체법입니다. 잘 보세요. 영어 깨뚫으시라고. 우리가 개인 대 개인 간에 뭐 달세를 안 냈거나 돈을 안 갚았죠. 이걸 다루는 법이 민법이랬죠. 민법이 실체법인데 끝까지 안 줄 수 있겠지. 그럼 그것도 소송해야 되는 거 맞아. 그걸 소송하잖아요. 그걸 다루는 법이 민사소송법입니다. 그거 실체법일까요? 절차법일까요? 단어 자체가 소송이잖아요. 맞습니까? 절차법 맞아 안 맞아요? 절차법이죠. 완전히 단어 깨뚫으라고. 됐지? 10분 쉬겠습니다.